여의도 자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세청장 임명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청문회 없이 일단 임명했고 오늘 임명장까지 줬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죠.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그 16일 날 그 청문회 해달라고 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법적으로는 2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점이 전반기 국회가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재위에서 그냥 이유도 밑도 끝도 없이 안 해주는 겁니다. 열지를 않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법정 기한에 따라서 다시 3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고요. 일단 임명을 해서 행정 업무는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냐 이러는데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가 빨리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라 국민의 그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이렇게 원구성을 해서 다음 저 청문회는 아직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빨리 장관 청문회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부 초기 아닙니까? 앞으로 정부 운영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 동의안을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반 가까이가 반대한 동의안을 시간 안 끌고 바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게 협력이 만들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어떤 그 협력 의사를 안 비치고 있어요. 힘 자랑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착각하시는 게 힘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의석수도 부족할 뿐더러 국민들의 지지도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대선도 0.73% 이겼어요.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친윤 세력 뭐 한 100명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분이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뭐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사회적 뭐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떡할까 나 걱정해요. 일단 국세청장은요. 지금까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른바 권력기관장 국민들이 여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잘 투명하게 검증해야 된다. 특별히 보는 데 있어요.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장 중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번째.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뭐 국회에 형식적으로 뭐 송부를 했다. 아니 국회가 지금 원구성도 안 되는데 무슨 송부를 하고 뭘 기다립니까? 이거는 빨리 여당 대표한테 얘기를 권성동 대표 친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빨리 의장 선출해서 인청위원회라도 구성해달라. 그러면 바로 2, 3일이면 구성됩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중 법사위라든가 상임위 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거 뭐 일주일 있다 해도 되는데 진짜 이거는 대통령이 급하다 그러면 인청위원회 구성해서 빨리 처리해달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국회가 협조를 안 해줬으니까. 아니 원구성도 안 돼 있는 국회가 어떻게 협조합니까? 저 답답해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대통령이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70석으로 지난 대선에 지난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이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검수완박을 했어요. 그것도 힘자랑입니다. 그때도 사사건건 다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0.73으로 이기게 해줬다가 윤 정부 한번 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민주당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라는 걸 지선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정쟁에만 휩싸이고 내홍 갈등, 개파 갈등만 하고 있고 지금 원구성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번 같은 게 묻지마 거절 같아요. 무슨 문제 제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단 하나입니다. 법사위원장.
지금 법사위원장을 지난 그 1년 전에 그 뺏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국민의힘 겁니다. 국민의힘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일당이 독식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식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럼 하반기에는 니네 가져가라. 뺏었던 거 돌려줄게. 이랬는데 막상 하반기가 되니까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원구성이 이렇게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법사위원장 빨리 국민의힘한테 주고 의장 법사위원장만 정해지면 나머지 지금 18개 상임위는 이미 간사들도 다 내정이 돼 있고요.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다리 잡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 이야기는 제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박순애 후보자 교육부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이 두 분도 일단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고 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원구성이 안 된 상태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국세청장 임명했듯이 그냥 인사청문 없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 권력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또 반드시 공석으로 오래 둘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 그 인사청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거고 이번에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박순애 그리고 김승희 그 후보들은 하반기 전반기가 끝나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 구성을 한 이후에 어떻게든지 인사청문회만큼은 정상적으로 해서 하자라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네,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는 밀어붙이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이제 이거 뭐 제가 남의 일에 그 충고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데 국세청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장은 뭐 권력기관장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된 말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정치 중립이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 그다음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예요. 국세청장은 세금을 걷는 자리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이 이제 뭐 작동을 해서 세금을 걷는다든가 뭐 세무조사한다든가 이러면 국가 전체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다 이렇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자리예요.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가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라면은 이런 자리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된 사람이다. 그래야 일을 하기가 편해요. 쉬워요. 나중에 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국세청에. 그러면 거 봐라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뭐 밤에 그냥 자기들끼리 임명한 사람이다. 훨씬 더 공격이 많아질 겁니다. 이 국정 운영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셋 중에서 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어떻게 국세청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명하냐. 저는 이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임명장까지 수여를 했고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식까지 진행이 됐죠. 자, 법사위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법사위 잠깐만요. 그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힘자랑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뭐 법안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 동의안 때 힘자랑 하려면 그거 부결시켰어야죠. 그 동의를 안 해줬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협조를 했잖아요. 지금은 힘 자랑할래도 원 구성이 안 돼 있어 힘이 없어요 지금. 힘 자랑이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우리 여당이 좀 양보를 하거나 아니 여당이 좀 협조를 해야 되는 판인데 아예 원 구성도 안 해주는데 무슨 힘 자랑을 합니까? 어떻게 국회 내에서는 지금 170석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반대했던 60%나 반대했던 그 검수완박도 진행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사실 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모든 게 민주당이 완전히 다수당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느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못하겠다.
뭐 발랑 넘어지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제대로 앉으셔가지고 좀 정말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해서 빨리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인 것 빨리 같아요. 원구성 좀 하자니까. 그러니까 원구성을 민주당이 좀 해달라니까요. 우리 민주당이 내일이라도 당장 해요. 아니 저희도 내일이라 저희 오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네, 어제 됐었어야 되는 원구성인데. 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면 위원장 넘길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취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국민들이 좀 이걸 한번 그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법사위가 뭐길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법사위가 우리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상임위 하나가 이렇게 국회 전체를 좌우할 만큼 힘이 세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헌법에 맞질 않아요, 이거는. 이 법사위가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서로 여야 간에 양보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8개 원오브 댐이면 벌써 끝났겠죠. 국회의장과 맞먹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거를 치유해서 법사위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역할 분담을 한 상임이면 이런 싸움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법사위 싸움 자체가 법사위가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이런 비정상적인 권한을 일단은 좀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위원장을 누가 그럼 뭐 국민의힘이 갔던 민주당이 갔던 이 싸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게 어떤 취지인가요? 자, 이런 거죠. 자, 법사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한 모든 법안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맞질 않아요. 법사위 원래 법은 체계작구 심사만 하게 돼 있는데 체계작구 심사가 아닌 것들도 하는 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법상.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합의할 때 이건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신사협정을 하고 하지 않는 대신 다음에 국민의힘이 합시다.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2년 해봤잖아요.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김종재 의원님 뭐 그런 일 혹시 당해보시지 모르겠지만 내가 법을 올렸어요. 상임위에서 의결했어요. 법사위에서 의원 한 명이 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헌법하고 안 맞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 주장만 가지고도 법사위에서 2달, 3달, 1년, 2년 붙잡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헌법을 벗어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관행적으로 돼 왔어요. 왜 야당이든 여당이든 원내대표가 소수당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법사위의 그 월권, 초과 권력 이거를 정리를 해서 누가 갔더라도 다른 상임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지난번 합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성의 있게 협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 태도를 좀 보면서 그 남의 집을 불법 점거해 놓고 주인이 이제 나가주세요 하니까 이사 비용 내 주면 내 나가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장돌뱅이 흥정 수준인데 법사위원장은 이런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민주당 한번 볼까요? 원래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왜 갈라놓겠습니까?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다 안 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의장과 다른 당에 있는 그 의원들은 항상 불안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그런 의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의장과 또 이 법사위원장을 같이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다른 상임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 민주당이 가졌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온다 그러니까 힘 다 빼겠다. 다 원래 있는 본래 기능을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일면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사위의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자구 수정하고 법 체계를 손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8개 다른 여타 17개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그 상임위에서는 그 산업이면 산업위, 국토위면 국토위 거기에 맞춰서 법안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모든 그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모든 상임위의 걸 다 보고 이게 과연 체계가 맞는지 혹시 다른 법과 충돌이 되는 것이 없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사위를 가면은 모든 다른 차관들, 다른 부처 차관들이 다 모여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할 때는 이게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에만 충실해서 심사를 하자 그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기능을 없애자고 하니 이거는 뭐 말이 제가 안 이제 됩니다. 약간 보충해서 제가 법사위에 있었잖아요. 지금 김정재 의원이 니들이 법사위 연정할 때는 가만히 있다 그러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합의사항을 법사위에서 회의할 때마다 싸웁니다. 이거는 합의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거는 체계작고 심사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건 국회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 논쟁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합의할 때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합의했는데 합의가 안 지켜진다. 이렇게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지난 합의 이후에 법사위 운영을 보니까 그 정도 합의 가지고는 합의 취지를, 합의 정신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체계작고 심사를 하는데 개별 의원들이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붙잡는 거. 이건 월권 아닙니까? 월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체계작고 심사 기구를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체계작고 심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조항들을 1차 심사에서 법사위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법사위 심사한다. 그런 정도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법사위 의원들이 마음대로 김정재 의원 미우니까 김정재 발이다. 이거 잡자. 이런 짓을 못 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나하고 토론하는데 좀 뭐 다른 말 했다. 한번 맛 좀 봐라.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시죠. 통과 안 시키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법의 이거 입법 미비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가져야 국회에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다수당 소수당이 문제 해결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건데 법사위는 법사위원 한두 사람이 나머지 상임위원들의 권한을 뺏을 수 있는 정말로 이거는 국회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시킨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임위에서는 아마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상임위에 고유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이 법이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해관계 집단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꽤나 종종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주면서 마지막 어떤 최종 걸러주는 데가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법들과의 이해관계 또 상충관계를 잘 살펴서 이 법은 아마 통과되기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예측하면서도 그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아닌데도 훨씬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시지만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또 법사위에 있는 또 전문위원들은 또 다른 위원들하고도 다르게 법적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상임위가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어떤 정반합의 그런 좋은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네. 본인들 할 때는 그대로 하고 국민의힘 줄 때는 기능 다 바꾸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에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 거의 자백 수준의 자수를 하신 건데 저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국회법에 저렇게 안 돼 있어요. 국회법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의결이 최고 의결입니다. 단 체계작고 심사라고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만 법사위가 보게 돼 있는데 지금 모든 의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상임위에서 심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법사위 가면 한 번 더 보겠지. 이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위법입니다. 이 위법, 불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그동안의 정치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 활동이 부실해집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무슨 변호사들이 있다고 그래도 법사위원들이 그 수백 개의 법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냥 자기 관심 있는 법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법 부실의 핵심적인 이유가 이 법사위의 월권 여기에 그러니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입법이 부실해진다. 부실해지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언짢은 의원 거 있으면 법을 잡는다 그랬는데 그런 의원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모든 상임위가 완벽하게 법 체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안에서도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과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는 법사위에서 자꾸 체계 심사를 하면서 해줄 거라는 마지막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철저히 하죠. 하는데 혹시나 행여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마지막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체계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충실히 하는데 아까 전처럼 기분 나쁘다고 나 저 의원 거는 발목 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법사위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네. 감정 어린 그 법안 심사를 하시면 제가 안 그런 되죠. 예를 이제 좀 이제 농담으로 좀 편하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은 예고 그런 의원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없어야죠. 문제는 그런 의원이 나와도 이 법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행은. 또 하나 자 그런 뭐 예를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잡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체계 작구가 아닌데 이 법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법은 난 의견이 다르다. 상임위에서 의결됐어요. 체계 작구 심사가 문제가 좀 없더라도 내가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거를 지금 현재 법사위의 관행이 해결을 못하고 있고 지금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걸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합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일단 넘겨주고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네, 것 네. 같고. 일단 저는 좋아요. 일단 자, 이 법사위원장 법을 주시면 고치겠다는 합의만 그 있으면 넘겨줄 문제도 수 있어요. 같이 논의를 해야죠. 네, 계속해서. 그 합의가 있다면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원내 지도부와도 넘겨주시면 합의가 하겠다. 된 이야기인가요? 아니 저는 뭐 원내 지도부한테 제가 요구 주장을 할게요. 지금 이게 이 법을 안 고치면 어렵다는 주장도 제가 우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넘겨준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거는 입법 개선을 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합의문도 파기했다고 서로 손가락질했던 게 또 국회인데 그 이 합의문이 약속은 앞에 조항이 있고 뒤에 조항이 있어요. 네. 서로 이제 앞을 파기했다 뒤를 파기했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달랐으면 좋겠네요. 네, 쟁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조홍천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큽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취지하고는 다르니까. 혹은 위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시행령에 다 담아가지고 법을 뒤집은 거야. 예.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거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 완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때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당론이어서 찬성을 했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법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법조처 관계자가 토론해보니까 이거는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미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라는 질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리셨잖아요. 예. 제안 설명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입법은 국회가 하고 그걸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헌법 원칙이잖아요. 이 헌법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이 모든 걸 세세하게 다 규정을 못하니까 큰 방향만 정해놓고 자세한 거는 정부에서 이 입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요. 법에 그런 문구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과속하면은 벌금 물린다. 이거 법이에요. 근데 과속을 몇 킬로라는 이거까지 해놓으면 법을 자주 바꿔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과속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게 뭐가 과속이냐? 근데 공무원이 과속의 기준을 안 정합니다. 그럼 법이 집행이 안 됩니다. 과속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권한을 이게 공무원이 이게 행정 권한입니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과속의 기준을 50%, 야 요새 벌금이 좀 모자라니까 50km도 과속이야 하고 정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 행정부에 정했다고 해서 이 행정부 권한이에요? 과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임의적으로 월권을 해서 성격을 규정한 것, 이런 거는 입법권자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시행령, 이 행정입법을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헌법, 반헌법적인 사고방식, 헌법 위반입니다. 법안은, 법률은,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입법권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입법도 결국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에요. 정해진 거를 집행할 때 이 차에는 적용하고 저 차에는 적용 안 하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어떤 교통정책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서 너 내가 만든 법이니까 이 차에 적용해, 이 차에 적용하지 마라. 이게 월권인 거죠. 이 법안에 맞는 시행령 정하는 거는 국회 권한을 구체화시키는, 이걸 검토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그다음 그 법을 아까 말씀하신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라, 어디에 설치하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총리령을 통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에 벗어났는지, 법령에 벗어났는지, 또 다른 법과 충돌이 되는지 아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는 것이 바로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는 240여 명의 그 법제처장을 위한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게 하고요.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 이게 만약 위반이 되게 되면은 지금 헌법 10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자가 싸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3자, 사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상권 분립을 해둔 겁니다. 사법부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럼 시행령을 왜 만드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그 법률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영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대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국회가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행정부가 일하려는 발목을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사사건건, 야, 그 행정령, 시행령,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어, 변경을 해야 되겠어, 가져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정부가 일을 하려는데 발목을 또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발목 잡기를 넘어서서 이건 발목 꺾기다.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또다시 이렇게 힘자랑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난 대선에 지고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선에 지고 이렇게 다시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지금 행정완박으로 한다. 그래서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거의 분풀이 수준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국회가 완전히 멈춰서 있어요. 그러면 뭐라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뭔가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예를 들면은 뭐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 노후화된 그 노후주택을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연한이 있어요. 그럼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거는 법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멈춰져 있어서 법률은 손을 못 대지만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또 발상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일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또 발목을 꺾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거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가서 그냥 판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자, 법안을 만들었어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입법부에서 보기에 시행령이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라. 그런데 안 고칩니다. 이건 우리 권하냐?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거나 헌법재판소 가잖아요. 이게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입법 취지와 어긋난 집행이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치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분들이 이런 잔기술에 되게 능해요.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때 22조나 되는 4대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집행이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해야 돼. 예타 면제를 시행령에 박아놨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정도가 되는 예상 집행인지를 보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시행령에다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법을 어긋나는 건데 나중에 가서 위헌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사업은 집행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걸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MB 시즌2라고 그러잖아요. 저분들이 저런 장기술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또 어떤 장기술이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타 면제 사업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난 문재인 정부께서 예타 면제한다고 전국에 하나씩 사업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경북에서 2조짜리 신청했고요. 김경수 지사가 6조짜리 사업 신청했습니다. 경북은 탈락되고 경남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말이 옳다면 대통령이 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다 꼼수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2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MB 시즌2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틀린 말이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행령이 사실상 아까 제가 법제처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법률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현장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한두 개 안 맞는 게 있죠. 그러면 바로 국회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바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제가 포항 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이게 법률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모두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는 거기서 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을 제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국회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현장은 이러이러하니 이걸 참고로 해서 시행령을 바꿔라. 그럼 바로 1, 2주 있다가 시행령을 갖고 옵니다. 바꾼 시행령을. 이렇게 충분히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국회법에도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법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헌법에서 이렇게 위법, 시행령이 위헌일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사법부가 심판한다라는 규정이 헌법에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게 사실 이거의 이제 어떤 발단이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여야 협력해서 대화로 모두 풀겠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힘자랑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설치한 것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지금요 우리 법 체계는 헌법 체계는 각 부처, 정부 각 부처를 만들 때 법에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는 법무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 업무가 법무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대통령 영을 고쳐서 그 업무를 법무부가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마음대로 하겠구나. 시행령 가지고 마음대로. 그래서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진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주장은 참고로 그 하나만 그 정보조직법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검증단도 그 검증이나 조사나 수사 이런 등등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행령으로 인사검증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걸 만들어서 총리실에 둬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부처 자. 업무를 뛰어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총리실이에요. 대통령실이에요. 여기다 둬야 됩니다. 법무부 인사만 검증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임무예요. 법무부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주장은- 반드시 나중에 다시 고쳐집니다. 주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기관이니까요. 자,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준비한 내용을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오늘 방송을. 토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 나서면서 논란이 좀 많이 생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번에 봉하마을에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지인이 동반했다죠. 김건희 여사의 10년지기이자 코바나 콘텐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회사 임원을 지낸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사적인 인연을 가진 인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이렇게 동행해도 좋으냐라는 질문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 하나 질문을 더 드린다면 사적인 인연이 있는 이 인물이 선대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저 뭐죠? 인수위에도 참여하고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봉하마을 예방은 공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조율해 왔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언론이 계속 요청을 해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2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뭐 보통 영부인의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보들은 그 제2부속실에서 철저하게 하고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까지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비공개고 아직 2부속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향후에 뭐 이것도 국민의 여론을 좀 들어서 결정해야겠지만 제2부속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뭐 조용한 내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해외 순방부터 시작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피해갈 수 없어서 차라리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분은 뭐 직함 교수라고 그래요. 교수고 또 사회 뭐 체육 경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선대위와 인수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폭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 가족분들 선거 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아직도 이 의구심에서 완전히 푸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자숙하거나 좀 자중하거나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니 대통령 당선됐다고 가서 무슨 패션이 어떻게 했고 무슨 지인들하고 어디를 가고 아니 이런 걸 또 팬카페에 올리고 이건 국민들이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혹 내지는 의심 또 불신 이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리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평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부속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좀 공식적으로 가자 이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봅니다. 네. 보수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재 기사를 쏟아내더군요.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김종민,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